자식들이 제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파트 팔아서 우리가 나눠 갖자. 치매라고 하면 돼. 저는 75살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세 자식을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죠. 처음엔 막내딸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가 보여준 건 상상도 못할 배신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절대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엄마, 오늘 병원 가셨어요? 막내딸 민지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죠. 응, 아침에 다녀왔어. 혈압약 타러 갔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 다행이다.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뜨개질 바늘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깜빡하다니 무슨 소리일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고 저녁엔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막내딸과 나눴습니다. 기억력이 나쁠 리 없었죠. 깜빡하긴 뭘 깜빡해. 난 멀쩡한데. 아,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민지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순자 할머니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뭔가 걸리는 구석이 있었죠. 그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첫째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섰죠. 민준은 평소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아들이었습니다. 사업한다고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 비추던 아들이 요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습니다. 어머, 민준아.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죠.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들어와서 엄마 돈 좀 하던 모습이 아니라 묘하게 친절하고 다정했죠.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응, 괜찮아. 혈압약 먹으니까 별일 없더라. 그래도 나이가 나이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엄마, 요즘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침에 막내딸이 한 말과 똑같았죠. 기억력이라니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기억력이 왜? 난 멀쩡한데. 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나이 드시면 건망증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잖아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 가슴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아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도 기억력을 자꾸 물어보는 것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막내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둘째 딸 민서였습니다. 엄마, 나 민서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도 잘 지내고? 네. 엄마, 혹시 요즘 병원 검사 같은 거 받으셨어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죠. 검사는 무슨 검사? 아니, 그냥 정기검진 같은 거요. 나이 드시면 꼼꼼하게 받아야 하잖아요. 특히 치매 검사 같은 거. 치매? 순자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매라니 도대체 왜 자식들이 하나같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엄마,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약속도 깜빡하신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래? 난 그런 적 없는데. 오빠가 그러던데요. 엄마가 요즘 예전 같지 않으시대요. 순자 할머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준이 민서한테 무슨 말을 한 걸까요? 할머니는 전혀 기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일 약 먹고 뉴스 보고
막내딸이랑 장도 보러 다녔죠. 민서야, 난 멀쩡해. 걱정 마.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요즘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좋다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갑자기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치매니 기억력이니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도 모두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자식들의 행동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자꾸 치매 소리를 하는 걸까?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때 거실 쪽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오빠, 엄마는 괜찮으세요? 제가 매일 보는데 멀쩡하시단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 소리 들으시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민지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빠, 저는 동의 못해요. 엄마는 제가 모실 거예요. 오빠랑 언니는 신경 끄세요. 통화가 끊어지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죠.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며칠 뒤 순자 할머니는 막내딸과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죠. 첫째 아들 민준과 둘째 딸 민서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너희 둘이 언제 왔니?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민준과 민서가 함께 있는 모습은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아까 왔어요. 마침 시간이 맞아서 같이 왔죠.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죠. 순자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둘이 같이 오다니. 무슨 일은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죠. 민준이 대답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저녁을 먹는 내내 민준과 민서는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반찬을 계속 권하고 물을 따라주고 할머니가 뭔가 말하려 하면 귀 기울여 들었죠. 순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놓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 오늘 왜 이래? 뭔가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민준과 민서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저희가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왔어요. 건강? 난 멀쩡한데 무슨. 엄마,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속도 깜빡하시고.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같은 이야기 3번 하셨어요. 그리고 민지한테 들었는데 병원 약속도 2번이나 까먹으셨다면서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죠. 나 그런 적 없어. 누가 그래? 엄마, 인정하기 힘드시겠지만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논한 건데요.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안에서 묘한 냉기를 느꼈죠. 엄마,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대요. 치매? 내가 왜 치매야? 순자 할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며 손끝이 떨렸죠. 민지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언니 그만해요. 엄마는 괜찮으시다니까요. 민지야, 넌 매일 봐서 몰라. 우리가 봤을 때 엄마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숨이 막혔죠. 자식들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민지 방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빠,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멀쩡하시단 말이에요. 민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엄마 나이가 75이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문틈에 귀를 가까이 댔죠. 그래도 치매는 아니잖아요. 오빠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민지야, 현실을 봐. 엄마 강남 아파트 시세가 얼만 줄 아니? 지금 12억이야. 우리가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 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죠. 손이 벽을 짚었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설마 엄마 아파트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지. 준비가 아니라 욕심이잖아요. 민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민서 언니도 같은 생각이에요? 민서도 동의했어. 우리 둘이 의논한 거야.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를 뭘로 보는 거예요? 민지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넌 아직 젊으니까 모르는 거야.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황급히 몸을 숨겼죠. 민준이 복도로 나왔고 민서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오빠, 내일 그 사람 만나기로 한 거 맞죠? 민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응,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 후견인 절차 알아봐야지.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엄마가 알면 난리 나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몸을 떨었죠. 후견인이라니, 변호사라니. 자식들이 자신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 자식들이 날 어떻게 하려는 거지? 순자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평생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돈 때문에. 복도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죠. 귓가에 아들과 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후견인, 변호사, 아파트,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죠.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엔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잠을 설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식탁에 앉아서도 밥맛이 없었죠.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설쳤어.
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들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죠. 후견인, 변호사, 아파트. 그 단어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민지가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자님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고 사무적인 톤이었죠. 네, 그런데요. 저는 법률사무소 정의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순자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후견인이라는 단어가 어젯밤 민준 입에서 나왔던 바로 그 단어였죠. 후견인이요? 그게 뭔데요? 아, 그러시군요. 보호자분께서 상담 요청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가요? 보호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순자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아드님께서 어머니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셔서 법적으로 재산 보호를 위한 후견인 지정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재산 보호? 순자 할머니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죠. 네, 만약 법원에서 후견인이 지정되면 어르신의 재산 관리는 후견인이 하게 됩니다. 물론 어르신을 위한 조치입니다. 내 재산을 내가 관리 못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정확히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주에 상담 일정이 잡혀 있는데 어르신께서도 참석하시면. 싫어요. 난 상담 같은 거 안 해요. 순자 할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벌써 변호사까지 알아봤다니.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민준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아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 왔더라. 후견인이 뭐냐?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아들의 당황을 느낄 수 있었죠. 아, 그거요? 엄마, 그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뭐가 있어? 내 재산을 내가 관리 못하게 한다며?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엄마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혹시라도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난 사기 안 당해. 내가 뭐가 어떻다는 거야? 순자 할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죠. 엄마, 진정하세요. 저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민서도 찬성했고요. 너희 둘이 짜고 그런 거구나. 엄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엄마한테 나쁜 짓 하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핑 돌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 할머니는 민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이 예전에 머물던 방에는 아직 짐이 몇 개 남아 있었죠. 할머니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뭔가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들춰봤죠. 그때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안내. 제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이 떨리며 내용을 읽었죠. 신청 사유 피후견인의 치매 증상 및 판단력 저하. 신청인 장남 김민준.
예상 후견 재산 부동산 1건 강남구 소재 아파트 예금 3억 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고 바닥에 펼쳐졌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였구나. 진짜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종이를 집어들었죠. 손이 떨렸지만 할머니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할머니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변호사 전화 받으셨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진행하자. 다음 주 병원 예약 잡았으니까 그때 진단서 받으면 돼. 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이 민서에게 보낸 메시지를 자신에게 잘못 보낸 것이었죠. 병원 예약, 진단서,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또렷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할머니는 종이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어둠이 내리는 하늘 아래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 할머니는 막내딸 민지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민지가 문을 열자 민준과 민서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뒤에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낯선 남자를 바라봤죠. 이분은 누구니? 아, 소개할게요. 이분은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 선생님이세요. 엄마 건강 체크 좀 해드리려고 모셔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순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사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죠. 난 병원 안 가. 멀쩡한데 왜 의사를 집에 데려와? 엄마, 진정하세요. 간단한 검사만 하는 거예요. 민서가 할머니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팔을 뿌리쳤죠. 손 치워. 난 검사 안 받아. 엄마, 왜 이러세요? 그냥 혈압이나 재고 간단히 이야기만 나누는 거예요. 민준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의사는 어색하게 서서 상황을 지켜봤죠. 어르신, 저는 그냥 건강 상담만 드리려고 왔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상담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순자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끼어들었죠. 오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민지야,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이러시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잖아. 엄마는 멀쩡하시다니까요. 멀쩡하면 왜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약속 깜빡하시는데? 민준이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저 환자분께서 거부하시면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상태가 안 좋으셔서. 상태 안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지.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들었죠. 다음에 병원으로 오시면 그때 상담 드리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며 할머니를 바라봤죠. 엄마,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세요?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너희가 내 재산 노리는 거 다 알아.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준과 민서의 얼굴이 굳었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재산이라니. 내가 다 봤어.
후견인 신청서도 너희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서는 눈을 피했죠.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집 근처 슈퍼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아니, 순자 씨 아니세요? 동네 친구 경숙 씨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 경숙이. 오랜만이네. 요즘 잘 지내세요? 딸한테 잘 계시죠? 응, 뭐 그럭저럭. 그때 뒤에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죠. 민준이 언제부터 따라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민준은 경숙 씨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자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이고, 아드님. 어머니 잘 모셔드리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자꾸 혼자 나가시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요. 순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이 남 앞에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죠. 민준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아까도 약 드시는 거 깜빡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병원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잊으셨고요. 나 병원 약속 없어. 왜 거짓말을 해? 순자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 순자 씨.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경숙아, 난 멀쩡해. 이 애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민준이 경숙 씨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좀 그러세요. 이해해 주세요. 경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죠. 아들이 남 앞에서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당장 집에 가자. 얘기 좀 하자. 순자 할머니는 민준의 팔을 잡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는 말이 없었죠.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남 앞에서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방금 경숙이 앞에서 내가 기억력 없다고 했잖아. 사실이잖아요. 엄마 요즘 정말 예전 같지 않으세요. 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이 떨렸죠. 너 지금 진짜로 날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니? 미쳤다는 게 아니라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인정할 게 뭐가 있어? 난 멀쩡하다고. 멀쩡한 사람이 같은 이야기 10번씩 반복해요? 약속 깜빡하고 물건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하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안경 어디 있냐고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엄마 머리에 걸고 계시면서요. 순자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었죠. 아니, 정말 그랬던 걸까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노인들이 문제라니까요. 본인들은 멀쩡하다고 우기는데 주변 사람들만 힘들어요. 민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죠.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 당장 나가.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현관으로 향했죠. 다음 주 화요일 병원 예약 잡아뒀어요. 꼭 가셔야 합니다. 안 가시면 제가 법적으로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터질 듯 아팠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법적 조치, 병원 강제. 할머니는 바닥에 손을 짚고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슬픔 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해.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새벽 4시 할머니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아파트 관련 서류들. 할머니는 하나하나 펼쳐봤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금 통장 거래 내역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5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죠.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돈을 뺀 적이 없는데. 할머니는 황급히 다른 통장들을 확인했습니다. 적금 통장에서도 3천만 원이 해지되어 있었죠. 합계 8천만 원.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순자 할머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죠.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출금한 적이 없는데 돈이 빠져나갔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님, 지난주 목요일에 보호자분과 함께 오셔서 출금하셨는데요. 보호자요? 누구요? 아드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도장 찍으셨고요. 순자 할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민준이 병원 가자고 해서 나갔던 날이었죠. 그날 은행에 들른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은행에 왔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 서류에 고객님 서명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서명을 봤죠. 분명 자신의 필체 같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고객님, CCTV에도 찍혀 있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오셔서 직접 처리하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준이가 날 속여서 은행에 데려간 거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벨소리가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또 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민준과 민서였습니다. 엄마, 집에 계셨네요. 민준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죠. 너 내 통장에서 돈 뺀 거지?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서는 눈을 피했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8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내가 날 속여서 은행에 데려간 거지? 엄마, 그건 엄마 돈 관리 못 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빼가는 게 보관이야? 순자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가 나섰죠. 엄마, 진정하세요. 오빠가 엄마 돈 횡령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 내가 내 돈 안전하게 보관 못해? 요즘 엄마 상태로는 사기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미리 챙기는 거예요. 민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말 속에서 차가운 계산을 느낄 수 있었죠.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내 재산 노리는 거 다 알아.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엄마한테 그럴 사람들이에요? 민서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죠.
당장 내 돈 돌려줘. 못 드려요. 엄마 상태가 나아지실 때까지 저희가 보관할 거예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숨이 막혔죠.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지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죠.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오빠가 정말 그랬어요? 응. 8천만 원이 사라졌어. 민준이가 가져간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지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죠. 민지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오빠랑 언니가 뭘 꾸미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민서가 또 찾아온 것이었죠. 순자 할머니와 민지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민준이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서도 뒤따라 들어왔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순자 할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파트요. 우리가 매매 계약 진행하기로 했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뭐라고? 엄마 강남 아파트 말이에요. 지금 팔면 12억에 나간대요. 우리가 그 돈으로 엄마 요양원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가지기로 했어요. 민서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죠. 너희가 뭔데 내 집을 팔아? 엄마, 어차피 혼자 사시지도 않잖아요. 그 큰 아파트 비워두는 것보다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낫죠.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웃었죠. 엄마가 판단력 없으시니까 우리가 대신 결정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후견인 지정 신청 들어가요.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엄마 재산 관리할 수 있어요. 이 나쁜 것들. 이게 자식이 할 짓이야? 나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엄마. 엄마 나이에 혼자 그 많은 재산 관리하시면 사고 나요. 민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죠.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언니, 너무하잖아. 엄마 집을 어떻게 마음대로 팔아. 민지야,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 형제끼리 결정한 거야. 난 동의 안 했어요. 엄마는 제가 모실 거예요. 너한테 뭐가 있는데? 월급쟁이가 엄마 모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죠. 숨이 안 쉬어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할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일어서며 현관으로 향했죠. 엄마, 다음 주 화요일 법원 가야 해요. 안 가시면 강제로 데려갈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민지가 얼른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민지야, 네 엄마. 녹음기 살 수 있겠니? 민지는 깜짝 놀라 엄마를 봤습니다. 순자 할머니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증거를 모아야겠어. 저 애들이 뭘 꾸미는지 전부 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 눈빛은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웠습니다. 이제 참는 건 끝이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 할머니는 민지가 사온 작은 녹음기를 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지만 이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무기였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민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낯선 여자가 함께 있었죠.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녹음기 버튼을 살짝 눌렀죠.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은 실버타운 상담사 이 실장님이세요. 여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죠. 실버타운? 그게 뭔데?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시설이에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죠. 민서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싫어. 난 안 가.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도 싫어. 난 여기서 살 거야. 이 실장이라는 여자가 웃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실버타운은 호텔처럼 좋아요. 병원도 가깝고 또래 친구들도 많고요.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순자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죠.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도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매일 같은 말 반복하시고,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밤에 돌아다니시고, 민지도 엄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 적 없어. 있어요, 엄마. 어제도 새벽 3시에 부엌에서 뭐 찾으시다가 그릇 깨뜨렸잖아요. 민서가 거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죠. 어제 새벽에 물 마시려고 부엌에 갔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깬 기억은 없었죠. 난 그릇 안 깼어. 엄마, 본인은 기억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민준이 이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죠. 어르신, 여기가 저희 시설이에요. 1인실이고 식사도 제공되고 의료진도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관심 없어요. 어르신, 자녀분들이 어르신 걱정하셔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한 번만 방문해 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실장이 민준에게 눈짓했죠. 이 실장이 나가고 거실에는 순자 할머니와 두 자식만 남았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죠. 엄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 엄마, 이제 혼자 사실 수 없어요. 민지도 결혼해야 되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날 어쩌자는 거니?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민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이 떨렸죠.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네. 엄마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우리도 이제 못 모셔요. 민준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혼자 살 수 있어. 못 사세요. 엄마 혼자 두면 사고 나요. 민준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죠. 너희가 날 키운 거니? 내가 너희를 키운 거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적이라니. 너희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순자 할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서가 짜증스럽게 말했죠.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계속 우기시고 말 안 들으시고. 내가 뭘 우겨. 엄마 상태를 인정 안 하시잖아요. 치매 검사 받으라는데 계속 거부하시고. 난 치매 아니야. 아니면 검사 받아서 증명하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숨이 막혔죠. 내가 증명을 해야 해? 내 자식한테? 네. 증명 못하시면 우리 말 들으셔야죠. 순자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죠. 그날 저녁 민주는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죠. 이게 뭐야? 요양원 입소 계약서예요. 여기 서명하세요. 난 안 가. 서명 안 해. 엄마, 선택권 없어요. 다음 주면 후견인 지정 나와요. 그럼 법적으로 우리가 엄마 대신 서명할 수 있어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밀쳤죠. 이런 건 절대 안 해. 그럼 법원에서 강제로 진행할 거예요. 엄마가 선택하세요. 협조하시면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안 하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너희가 정말 내 자식들이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순자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최선이에요. 엄마는 이제 우리한테 짐이에요. 짐? 순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짐. 솔직히 말해서 엄마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 버리겠다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죠. 요양원에서 전문가들이 케어해주면 오히려 엄마한테도 좋아요. 민준이 계약서를 다시 할머니 앞에 밀었습니다. 엄마, 여기 강남 아파트도 이미 계약 진행 중이에요. 다음 주에 잔금 들어와요. 뭐? 순자 할머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았어? 후견인 가신청으로 진행했어요. 변호사가 서류 다 처리했어요. 이 나쁜 것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엄마, 어차피 엄마 돈 우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덜 나와요.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엄마가 요양원 가셔야죠. 거기서 편하게 여생 보내시면 돼요. 민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죠. 민지는 뭐라고 해? 민지는 상관없어요. 우리 둘이 결정한 거예요. 민지가 날 모시겠다는데도 민지 월급으로 엄마 모셔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요양원 입소하세요. 짐은 우리가 정리해 드릴게요. 싫어. 절대 안 가. 선택권 없어요,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준이 현관으로 향하다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앞으로 민지 집에 계실 동안 없는 사람처럼 지내주세요. 우리 방해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맨날 싸우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짐, 없는 사람처럼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 모든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순자 할머니 마음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순자 할머니는 민지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지야, 오빠랑 언니 불러줄 수 있겠니?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좀 하자고. 엄마, 괜찮으세요? 또 상처받으시면. 괜찮아.
이제 끝을 내야 해. 순자 할머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형제들에게 연락했죠. 그날 저녁 민준과 민서가 도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네 사람이 마주 앉았죠. 민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빨리 얘기하세요. 앉아라.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할 거야. 순자 할머니는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민준과 민서가 봉투를 쳐다봤죠. 저게 뭐예요? 너희가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이야. 할머니는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후견인 신청서, 그리고 작은 녹음기였죠. 엄마, 그게 뭐예요? 민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너희가 한 말 전부 여기 들어있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설마 녹음하신 거예요? 그래. 전부 다. 순자 할머니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엄마 아파트 팔아서 우리가 나눠 갖자. 치매라고 하면 돼.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서가 얼굴이 새하얘졌고 민준은 벌떡 일어났죠. 엄마, 그거 끄세요. 왜? 내 목소리 듣기 싫어? 할머니는 녹음을 계속 틀었습니다. 이번엔 민서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는 이제 우리한테 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민지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없는 사람처럼 지내주세요. 우리 방해하지 마시고요. 선택권 없어요, 엄마. 어차피 엄마 돈 우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민준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녹음기를 치웠죠. 손대지 마. 이건 내 증거야. 엄마, 이건 불법이에요. 몰래 녹음한 거잖아요. 불법? 내가 내 돈 훔쳐간 건 불법 아니니? 순자 할머니가 은행 거래 내역을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8천만 원. 내가 날 속여서 빼간 돈이야. 은행 CCTV에도 다 찍혀 있어. 그건 엄마 돈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보관? 내 계좌로 옮긴 게 보관이야?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 명의의 통장 사본이었죠. 민지가 알아봤어. 8천만 원이 내 계좌에 그대로 있더라.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야. 순자 할머니는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돈으로 내가 빚을 갚았더라. 사채 빚 5천만 원. 그렇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서가 놀라 오빠를 쳐다봤죠. 오빠 사채까지 썼어? 닥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민서, 너도 마찬가지야. 할머니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뒤로 물러섰죠. 난 돈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 그럼 내 적금 3천만 원은 어디 갔을까? 순자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적금 해지 서류였죠. 내 서명이야. 내가 내 도장 훔쳐서 몰래 해지한 거지. 그 돈으로 내 남편 빚 갚았고.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다 증거 있어. 순자 할머니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쥐었죠. 엄마,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우릴 경찰에 신고하시게요? 그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과 민서가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죠. 뭐라고요? 이미 신고했어. 경찰이 곧 와. 세상에. 민서가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은 현관으로 뛰어가려 했죠. 하지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정순자님 맞으십니까? 네, 접니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신고받았습니다. 김민준 씨, 김민서 씨 계십니까? 민준과 민서는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죠. 두 분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민준과 민서를 데려간 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민지가 엄마 곁에 앉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 할머니는 법원에 갔습니다. 후견인 신청 심사 날이었죠. 법정에는 민준과 민서가 앉아 있었고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 씨, 치매 검사 받으셨습니까? 네, 판사님. 할머니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정밀 검사 결과였죠. 인지기능 정상, 판단력 정상, 기억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판사님, 하지만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변호인,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재산 탈취 목적으로 후견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정숙하십시오. 그리고 정순자 씨가 제기한 횡령건은 별도로 수사 진행됩니다. 법정을 나오며 순자 할머니는 민준과 민서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순자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상속도 없어. 내 재산은 전부 민지한테 간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죠. 너무한 건 너희야. 엄마를 짐이라고 부르고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한 게 너희잖아.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이미 공증도 끝났어. 내 아파트, 예금 전부 민지 명의로 증여했어. 민준과 민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그럼 우린 너희가 평생 기다리던 유산은 없어. 앞으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순자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민지가 할머니 팔을 부축했죠.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준과 민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쏟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죠. 민지야, 고마워.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끝까지 잘 견뎌주셔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죠. 이제 앞에는 밝은 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지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그대로 할머니 명의로 남아 있었고 민지는 그 아파트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죠.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죠.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엄마, 커피 드릴게요. 민지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받았죠. 고마워, 민지야. 엄마, 요즘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지셨죠? 응. 이제 마음이 편해. 순자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을 타고 내려갔죠. 민중과 민서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두 사람은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죠. 돈은 전액 할머니에게 돌려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받고 나서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자식이었죠.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죠. 엄마, 답장하실 거예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죠.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순자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죠.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면 꼭 기록하세요. 녹음도 하시고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하세요. 할머니는 강의를 하듯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 청할 곳은 많아요. 경찰도 있고 법률 구조도 있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죠. 순자 할머니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부모라고 그냥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노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 할머니는 민지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후회? 아니,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오빠랑 언니가. 그래도 엄마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나도 한 사람이고 내 인생이 있어.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한테 배운 게 있어. 뭔데요? 자존감이야. 나이 먹었다고, 약해졌다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거. 민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엄마, 저도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뭔데? 용기요. 엄마가 끝까지 포기 안 하신 거 보면서 저도 힘이 났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엔 쓰지 않던 일기였지만 요즘은 매일 한 줄씩 적고 있었죠. 오늘은 복지관에서 강의를 했다. 내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민중과 민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다. 가끔 생각난다. 어렸을 때 손잡고 놀이터 갔던 기억, 밤새 아파서 끙끙대는 아이들 간호하던 기억. 그때는 좋았는데 언젠가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올까?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제 괜찮다. 민지가 있고 내가 있고 그걸로 충분하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죠.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경숙 씨를 만났습니다. 어머, 순자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경숙 씨. 그때 일은 다 잘 해결되셨어요? 네. 이제 다 정리됐어요. 경숙 씨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았으면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때론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할머니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에 무너지고 자존감도 바닥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물러서지 않았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순자 할머니는 민지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엄마, 내일 날씨 좋대요. 산책 갈까요? 그래, 좋지. 저도 엄마랑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나도 그래, 민지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나이 들었다고, 약하다고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죠. 가슴속이 따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긴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죠.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있었고 자신을 지킬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